자, 이어서 증권사 투자대회 우승자 그리고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확실히 이 매파적인 발언의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는 또 괜찮고, 그제는 또 그렇고, 지금 재밌게도 시장이 보면요. 너무 왔다 갔다, 네, 전망들이 계속 갈팡질팡, 어제도 뭐 그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계속 하루마다 좀 뭔가 바뀌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장 흐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일단은, 어제하고는 좀 다르게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애매해요. 이게 지금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락날락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뭐 안정적으로 이제 선물 매수 계약도 많이 이제 어제 이 시간대면 아마 10,000계약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18,000 갔다 나중에 이제 12,000, 11,000 이렇게 빠지면서 갔는데 어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괜찮았다면 오늘은 뭔가 좀 아리송한 흐름으로 스탠스를 유지하는 시장 아닐까. 개인들은 또 바로 어제 이제 시장이 또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거봐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달려드는 것 같고 또 기관은 또 이 틈을 이용해서 또 얄밉게 차익 실현도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시장의 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갑자기 끝났어요. 새벽에 사무실에 나왔을 때 보니까는 나오는 중에는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더니 막판에 그냥 쭉 빠졌습니다. 앞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도 해주시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긴축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오는 게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을 일단 보면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좀 보는 거는 뭐냐면 어제 이제 어제 양봉이 저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 1월 25일 이후에 이 갭을 띄워놓고 계속 지금 위에서 좀 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정해도 좀 위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은 이게 하염없이 쭉 빠진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빠르게 어제 그거를 수요일 날에 시가를 회복하고 넘어서 이제 양봉을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긍정적이다 그나마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그나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게 개파락하고 나서 오는 흐름들이 어제 그 양봉 범위 안에서 있다는 게 그나마 좀 조금은 안심하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보면은 많이 흔들림이 나왔었고 또 저는 항상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흐름에서는 움직이는 거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오전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임스 블라드 우리가 얼굴도 잘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제임스 블라드 로레타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이 계속 긴축에 대한 우려 긴축을 해야 된다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며칠 있으면 곧 임기가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좀 세게 말하는 게 본인의 역할인가 봅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더 잡아야 되면 긴축을 세게 해야 되겠죠. 근데 뭔가 이 조화가 되고 약간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 경기가 가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알 텐데 일단은 세게 말하는 의견들이 돋보인 하루였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이렇게 전 온다고 보고요. 당연히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50bp까지 열려 있다라는 말을 한 것 때문에 막판에 이렇게 흐름이 안 좋아졌는데 일단은 긴축에 대한 논쟁은 더 높이 올리느냐 의견과 더 길게 지금의 이 수준을 가느냐 이건 것 같아요. 근데 더 빨리 더 높이 올리면 시장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또 확 내리겠지만 일단 우리는 다 긴축은 감안하고 지금 이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시장의 이 충격이 오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누구 의견들이 더 맞게 가는지는 맞는다는 건 없는 것 같고 경기 지표가 숫자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더 높이 가느냐, 더 길게 가면서 이거를 유지하느냐 이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있는 투자자들도 예전보다는 겁을 좀 덜 낸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FGI 이 지수를 보게 되면 아직도 이 탐욕의 지수 그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 심리적인 지수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과연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우리 시장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지표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미국도 개인 투자자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개미들도 주식형 펀드나 이런 것들을 좀 깨고 직접 투자로 한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대요. 뭐 달러도 좀 어떻게 보면 안정화되고 그랬었으니까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오늘은 물론 이제 달러 환율이 좀 우리한테는 좀 부담스럽게 가요.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니까 네, 우리한테는 지금 1,300원을 지금 막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1,28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근데 또 반대로 수혜를 입는 업종들은 또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1,330원까지도 여론은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긴축에 대한 의견들이 더 세게 나오거나 정책이 이제 나오면 그리고 다음 달에 FOMC 전에 CPI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어쩌면 박스권이 이렇게 변동성이 좀 세게 가면서 가는 시장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오전 시장에 좀 볼만한 종목들 보면은 뭐니 해도 일단은 미중 풍선에서 출발한 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미중 갈등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풍선 논쟁이 좀 다시 나오면서 좀 약간 미국도 좀 공격적인 언행 좀 자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행동은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뭐 핵심 기술 타격대 이거를 뭐 구성한다 이래갖고 또 중국도 맞불을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뭐 레이시온에 이제 뭐 제재를 한다 그러고 또 중국이 수출 금지 제한 그 기술 히토를 포함한다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이 티플렉스인데요. 티플렉스도 그렇고 또 유니온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유니온이 시간에서 급등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보지 말고 흐름을 보자 했는데 솔직히 뭐 이거를 그때 말씀드렸다고 해서 거봐야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돌발적인 그 이슈로 시간에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관심을 갖고 보되 나중에 이게 조정을 거치고 어떤 흐름으로 조정 구간에서 되는지 지지하는지를 보면서 다음에 한번 살펴보면 되는 것 같아요. 뭐 동국 RNS 음봉 나오고 있고 몇몇 그 종목들은 차익 실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봐야 되는데 바이든이 시진핑과 대화는 하겠지만 또 사과는 하지 않겠다.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말하면서 좀 약간 긴장감들이 좀 예전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그런 느낌으로 이 오전 시장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인데 주말에 또 어떤 또 배수추가 나올지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오전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전 시장 봤습니다. 네. 지수만 봐서는 눌릴 것 같은데 또 내부적으로는 너무 또 이렇게 분위기가 같이 눌려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 있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전략 포인트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환율을 좀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 99원대를 살짝 올라갔다 왔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을 이제 좀 보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 강하게 이게 주가로 치면은 이제 바닥 찍고 갭을 띄우고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이 차트로만 보게 되면 이제 제한되는 그 라인이 있겠지만 일전에 요 제한되는 라인이 이제 저는 잠깐 여기서 이제 제가 그림을 잘 컴퓨터를 다루지를 제일 못하겠네요. 자, 여기를 보면 요 정도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1,330원까지도 좀 마음은 열어둬야 되지 않나. 실제로 저기까지 가면 시장이 많이 좀 힘들어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환율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의 변화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계속 이번 주 내내 보면은 오전하고 오후가 좀 포지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크를 좀 해야 되고 이 달러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들은 뭐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겠죠. 이미 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벌써 어제 오늘 급등을 하니까 이런 것들보다 뭐 작은 뭐 종목 중에 뭐 구형테크 그다음에 뭐 아진산업 그다음에 뭐 SL 이런 그 현대차 제가 예전 강한 녀석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현대차를 따라서 미국을 간 회사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침 3월 달에 IRA 관련해서 또
개정안이 이제 뭐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지금 벌써 2차 전지 반응 나오잖아요.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뭐 SL이나 화신 이런 종목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중국에서 이제 또 경기 부동산 부양 정책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궁금했는데 지금 2분기에 중국의 새집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주택들이 좀 판매가 크게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철강주들 이렇게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철강주가 뭐 금강철강도 있지만 오늘 휴스틸 얼마 전에 이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들이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하이스틸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금강철강 이런 작은 회사들이 계속 고개를 들까 말까 하면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SM 관련 이슈들도 있지만 주주 행동 제한 뭐 이래갖고 좀 회사가 주가가 좀 안 움직이고 있는 애들 그리고 실적도 좋고 자산도 많은데 안 움직이는 애들 그런 종목들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 좀 주주 가치를 제고해라 이런 좀 제안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트러스톤이라는 데서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데들 있고 자산이 많은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고요.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태광산업이라든가 특히 요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들도 좀 요 구간에서 수상한 수급들, 기관 수급들도 좀 받쳐서 들어왔고 또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제안을 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죠. 주총 시즌 맞춰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한국알코올 같은 경우도 자산들도 많고 실적도 좋습니다. 유보율도 많고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크라운 혜택 홀딩스라든가 땅이 많답니다. 시총은 뭐 1,000억 대 정도지만 뭐 자산은 뭐 조 단위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세이브존 INC라고 해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거래가 좀 수상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자산도 많고 재무제표도 또 양호합니다.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하면 자산 재평가를 좀 해서 주가를 좀 올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흐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박스권 내에서 지금 테마주들 많이 움직이죠. 이럴 때 뇌동매매하는 거. 이 주식은 갬블의 속성을 좀 갖고는 있지만 갬블하고는 좀 다른 게 있죠.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분석해서 대응하는 거니까 그런 뇌동매매는 감성적인 거는 뭐 재미로 치는 고수 속에서는 하고 주식을 할 때는 그렇게 뇌동매매 추격하는 거 그런 매매는 좀 지양하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머니무브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반대로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이제 은행들이 몸을 낮추니까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이 MMF 쪽으로 15조 원 자금도 유입되고 있고 은행에 갔던 그 자금들이 크게 뭐 이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시 시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는 효과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차익 실현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유의해서 보면서 오후 시장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뇌동매매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T3인데요. 이게 수익률이 이게 57%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를 익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이게 이번에 잡아주시면 4차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아마 갖고 계신 분들 보면은 최소한 4분의 1 정도 이제 남으셨을 거예요. 수익은 충분히 즐기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우리 앵커님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장중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대응하십시오를 미리 말씀드려서 다행인데 어제도 이제 장중에 목표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수익 실현했을 텐데 오늘은 한 2,400원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 2,400원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다음 종목도 찾으면 됩니다. 주식시장에 종목은 많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런 것만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종가 2,400원 위를 돌파해서 가면 한 3,100원, 3,000원 이 정도까지 또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은 종목이 있는 건 아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후장 추천 좀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 좀 견조하게 또 슬며시 고개를 들려는 종목입니다. 원준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원준이란 이름에서 보면은 되게 친근한 이제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친구 이름인데 2차 전지 관련 기업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소재, 열 처리 장비 제공하는 이제 소성로 사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SM랩, LG화학 이렇게 우리나라 양대 산맥인 LG, 포스코 이쪽에 공정 설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또 주요 고객사들이 캐파를 증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신규 수주가 늘어나죠. 그래서 2천억 원 중후반에 이제 이 수주잔고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면 무증 후에 하락한 그런 부분들을 다 소화하고 바닥에서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다가 지금 단기적인 조정받고 지지라인 잡고 이렇게 고개를 들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최근에 실적도 잘 발표가 됐습니다. 네, 실적이 한 2배 이상 올라갔으니까 원준 한번 좀 관심 있게 볼만 하고요. 진입 전략은 현재가 이하에서 3분할 하시는 거 잘 아시죠? 이렇게 진입하면 되고 손절가는 18,500원, 목표가는 25,000원 설정하고 진입하면 될 것 같고요.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오후에도 그런 관련된 얘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폐배터리 얘기가 또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원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했습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